참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될 쯤이면 에너지 분야에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정부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정하지 않아서 직접적인 비용 청구가 가능한 요금 인상이 계속 언급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보다 먼저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 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우리는 선진국 사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염현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기자, 에너지 전환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먼저 비용을 추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목표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걸 올해 초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40년까지 30에서 35%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증가하는 이런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감안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추산해 보겠습니다. 2040년까지 최대 35%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데는 정확히 추산된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다만 2030년까지 20%로 올리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용이 계산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보조금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보조금의 경우 재생에너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일반 판매가보다 2배가량 비싸게 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책적인 결정으로 생긴 비용을 상장사인 한국전력이 전부 떠맡고 있다는 겁니다. 김종각 한국전력 사장은 이 비용을 정책 비용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2017년 기준 이 비용은 무려 6조 원이나 들었습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2030년까지 하면 약 80조 원이 소요가 되고요. 정부 목표대로 2040년까지 늘려보면 156조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크네요. 네. 그러면 이미 에너지 전환을 마무리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사안을 어떻게 넘겼습니까? 네, 우선 그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보면 가장 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경우 현재 재생에너지 비중이 무려 50%나 됩니다. 이 비중을 2040년까지 덴마크 정부는 100%로 올리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만약에 이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덴마크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에너지 전환을 완벽히 마무리한 나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덴마크는 왜 이렇게 그 에너지 전환에 집착을 했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 석유 파동, 그러니까 오일 쇼크라는 게 일어났었죠. 중동에 대한 이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전 국가가 에너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덴마크 정부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됐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무려 30년 가까이 사회적 합의 기간을 가졌고요. 1999년 덴마크는 재생에너지의 전환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런 막대한 재원도 재원 마련 방안도 같이 내놓습니다. 바로 그 에너지세라는 신규 세목을 새로 만들어서요. 그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덴마크의 전기요금은 갑자기 2배 이상 올라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국민적인 저항이 컸고요. 덴마크 정부는 꾸준히 국민들을 설득을 했고 지금은 그 재생에너지 강국이 됐습니다. 덴마크 에너지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some very high energy prices in Denmark, simply because of taxation. Acceptance in Denmark, not only among citizens but also among businesses, that we need to have a very high level of taxation in order to assist the green transition. 덴마크와 비슷하게 독일도 전기요금을 2배 정도 올리면서 에너지 전환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와 차이점은 그 전기요금을 올리는 기간을 10년에 걸쳐 조금씩 올려서 국민적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독일은 이렇게 전기요금을 갑자기 올렸을 때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국가치고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반발이 거셌는데 정부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만큼 인센티브를 많이 줬습니다. 보조금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으로 이런 반발을 최소화했습니다. 결국 덴마크나 독일은 그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가로 이런 세금이나 전기요금의 인상, 이런 전기요금 인상 등을 통한 이런 전환 비용, 한마디로 수요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결을 했습니다. 참 비용적인 부담도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국민적 합의까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서 꼭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그러니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이제 필수 관문입니다. 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력의 안정성이 되게 부족합니다. 이제 태양광만 보더라도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면 전기가 잘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요. 전력적 안정성이 굉장히 약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그 새어나가는 전기, 즉 그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작업이 반드시 동시에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1999년부터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이 에너지 공급 사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감 할당량을 부여합니다. 이게 ERRS라는 제도입니다. 예. 주별로 이제 목표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대략 한 1% 내외에 매년 1% 내외 에너지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래된 난방기기나 이런 전력기기 그리고 이제 전등 같은 거를 이제 성능이 좋은 최신 설비로 바꿔주는 겁니다. 설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은요, 정부, 그러니까 주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설비 개선으로 전기를 아낀 만큼 정부가 요금 형태로 이렇게 보전을 해줍니다. 이렇게 공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다 보니 미국은 사업을 시작한 한 20년 정도 지난 2015년 정도 되니 전체적으로 18% 정도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됐고요. 2030년에는 한 33% 에너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역시 그 미국과 전체적인 제도의 틀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전, 가스공사와 같이 에너지 공급 사업자들에게 에너지 절감 할당량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목표량과 그 비용 보존 형식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전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전의 경우 올해 에너지 절감 목표가 0.2%에 불과합니다. 그 2024년까지 이 목표를 0.4%까지 올리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이렇게 한전이 그 1%, 미국과 같이 1%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 대신 최대 0.4%밖에 못하는 데는 비용이 보존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0.4%로 에너지 절감을 하는데 한전이 자체적으로 비용해야 되는 부담은 1조 1,00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이렇게 그 공적인 영역에 이런 인정을 받아 지원을 받는다면 그렇게 선진국과 같이 이제 1% 내의 목표량을 가질 수 있을 텐데요. 그게 되지 않다 보니 한전 입장에서는 다소 이런 부담이 된다라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든 효율성 향상이든 자꾸 비용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그런 에너지 전환 그리고 에너지 효율 향상 작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목표만큼 비용 부담에 대한 원칙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요금 개편을 포함한 그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선 덴마크와 같이 신규 세목을 만드는 겁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그 소비자들이 더 많은 이런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기 요금에 이런 비용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시장 원리를 반영해 그 원가,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원가를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 억제 그리고 이제 그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비용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 전기요금에 다 담아서 현실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연료 원가, 즉 생산 원가죠.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 원가에 충실해야 되고 또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예를 들어 뭐 미세먼지라든지 뭐 사고 위험이라든지 다른 여타 대기 오염이라든지 또 나중에 우리가 핵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장 시설도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그 발전 자체만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된. 네, 마지막으로는 각종 그 정책 비용을 담당하는 한정 같은 곳에 직접적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세금 문제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는 이런 에너지에 대한 선결 과제가 해결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과는 달리 에너지 전환을 다소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해 조금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만 있을 뿐 그 과정에 그런 비용적인 부담에 대한 고려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원칙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에너지 문제 같이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이 사상 누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염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